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꽃과 식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소울스튜디오 대표 오상이라고 해. 내가 어떻게 배우를 준비하다가 아모레 성수를 퇴사하고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려줄게. 만나서 반가워. 우리 소울스튜디오가 재작년에 오픈을 해서 다행히 감사스럽게도 재작년 오픈하자마자 되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하게 됐거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백화점 2개를 했던 팝업 스토어를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갑자기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다양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그래도 좀 다양한 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한 번은 누가베스트라는 척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번 꾸며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일을 한번 진행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라는 것 자체가 고객들의 체험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클라이언트 분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척추 의료기기는 그냥 침대같이 누워서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조금 되게 동화 같은 꽃밭에 와 있는 느낌을 되게 주고 싶어 하셨거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척추 의료기기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누워서 이제 척추 의료기기 테스트를 받는데 가만히 누워 있기는 심심하니까 천장에다가 뭐 등나무를 떨어뜨린다던가 뭔가 조금 더 동화 같은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 번은 팝업 스토어를 동시에 2개를 준비를 했어야 됐거든. 같은 날에 2개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저기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였고 하나는 울산 현대백화점이었어. 그래서 하루에 2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준비를 잘 했어. 잘 했는데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밤에 이제 그 물건들을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워낙 크게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공방이 김포에 있었어. 김포에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시골 같은 길이 있어가지고 그때 5톤 트럭을 불렀는데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트럭이 들어올 수가 없던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식은땀이 정말 많이 났거든.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친하게 지내시던 1톤 트럭 사장님한테 새벽에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려서 한 번만 도와주시라, 한 번만 살려주시라 해서 그분이 새벽에 와서 한 거기를 8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8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5톤 트럭에 그 물건을 다 실어서 울산까지 잘 가서 이쁘게 잘 시공했던 그런 추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결국에 시공을 이쁘게 잘 하고 나서 거기 업체 측에서도 되게 원하던 이미지다. 이게 브랜드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꽃밭이다 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구현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했을 때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 금주를 부탁해라는 드라마 촬영장에 꽃 세팅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의뢰했던 게 2010년도? 11년도에 졸업식을 구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어. 그래서 보통 꽃 시장이 밤 11시 반에서 12시 정도에 열거든. 그래서 꽃을 사입하러 갔다가 꽃 컨디셔닝을 하고 새벽 아침 5시? 6시까지 꽃다발을 한 70개 정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그 꽃을 실어서 철원으로 갔다 왔어. 남자 플로리스트가 내가 처음에 꽃을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흔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꽃 시장 가면은 되게 조금 약간 민망하기도 했었어. 왜냐면은 거의 한 10명이라고 치면은 9명이 여성분들이고 그 중에 1명이 남자였다시피 되게 흔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남자분들이 엄청 많아지셨더라고. 그래서 플로리스트들도 요즘에는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케바나에서는 아직까지도 남성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지금 이케바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케바나를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남자가 이케바나를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표현이나 이런 예술성을 표현하는데 좀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든다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래서 그게 뭔가 이게 남자들이 하게 되면 그게 장점이 아닌가 싶어.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이 분재를 가지고 왔는데 분재랑 이케바나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이케바나도 자연의 본질을 조금 공부하는 화도이고 분재도 자연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분재인데 이 분재는 향나무 분재야. 처음에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완전 다른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하기 시작하면서 자세히 보면 여기 철사들이 감겨져 있어. 철사들로 이 원하는 모양을 1년 동안 유지를 하면 1년 뒤에 이 철사를 풀면 이 상태 그대로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이게 분재의 매력인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나무의 수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분재의 매력인 것 같고, 분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 이케바나 때문인데, 이케바나랑 분재랑 추구하는 본질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뭐 자연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한 취미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이케바나와 분재를 접하게 된 것 같아. 이 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식물들처럼 되게 성장이 되게 빠르진 않아서 보통 분재를 키우시는 분들이 분재를 되게 키우기 어렵다고 되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일단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고, 물론 키우는 환경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야외에서 키울 때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기도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이게 모든 식물들이 마찬가지로 정해진 건 없고 그 공간에 맞춰서, 생활 환경에 맞춰서 물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식물과 분재들을 안 죽이고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는 이 작품은 이케바나 전시야. 정말 우리가 자주 전시를 하는 교수님들과 같이 함께 전시를 진행하게 됐는데, 저 작품은 자연의 본질이라고 해서 정말 자연을 그대로 표현한 형식이야. 그래서 보면은 정말 오래된 산에 가다 보면은 저런 큰 바위 위에다가 저런 유목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시의 주제는 자연 본위라고 해서 자연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이 린파초 이케바나는 이케바나의 또 형식 중에 하나인데, 린파초라는 일본의 그림을 따서 그대로 꽃꽂이로 표현한 이케바나 꽃꽂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형식 중에 하나고, 이 린파초는 형식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 형식 그대로 표현하는 꽃꽂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식 그대로 해야 되는 꽃꽂이인 거야.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는 거지. 어디에다 꽂아야 되고 어디에다 꽂아야 되고 어디에다 꽂아야 되는 형식이 있는 꽃꽂이인 거지.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무조건 필요하고, 나는 음악이 없으면 정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샬에서 나온 이만한 스피커가 있는데 그걸 항상 현장에 이제 들고 다니고, 작업할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손톱깎이. 이게 아무래도 손으로 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손톱이 조금만 길어도 작업에 집중이 안 돼서 항상 손톱깎이는 차에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만약에 손톱깎이를 안 갖고 왔다 하면은 무조건 다이소를 달려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거의 커피를 하루 종일 달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커피는 출근할 때 백다방에서 제일 큰 커피를 사서 거의 하루 종일 먹는 것 같고, 일단 우리 소일 스튜디오의 최종 목표는 플랜테리어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플랜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되게 많이들 여쭤보시거든. 쉽게 말해서 플랜테리어는 식물과 꽃으로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일이거든.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넓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플랜테리어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려주고 싶은 게 소일 스튜디오의 목표인 것 같아. 경쟁사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회사가 있는데, 마초의 사춘기라는 회사가 있어. 거기도 플랜테리어 회사인데 일상적인 플랜테리어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도전과 되게 멋진 작업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일단 소일 스튜디오의 성장 과정과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터뷰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두서없이 얘기도 하고,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스레드나 인스타 팔로우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 다시 한번 할게요. 클라이언트 분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트리를